저의 아버지는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아오신 분이었습니다. 늘 조용하시고 자신보다는 가족을 먼저 생각하는 분이셨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는 묵묵히 일하시며 우리를 돌보셨고 제가 기억하는 한 불평 한마디 없이 우리를 지켜오셨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아버지의 몸과 마음은 점점 지쳐갔습니다. 요양원에 들어가시게 된 것도 그 평생의 희생이 남긴 여운과 부담 때문이었습니다. 처음 요양원 문을 들어설 때 아버지의 눈빛은 어딘가 쓸쓸하고 외로워 보였습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아버지를 끝까지 지켜야 한다. 그때부터 저는 하루하루 아버지와 함께 보내는 시간을 더 소중히 여기며 그의 말 한마디, 작은 웃음 하나까지 놓치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아버지가 혼자 계신 시간마다 느껴지는 불안과 외로움을 함께 나누고 그의 곁에서 지켜주는 것이 이제 제 삶의 가장 중요한 책임이 되었습니다. 요양원에 도착한 오후, 아버지가 창문 너머 햇빛을 바라보며 잠시 눈을 감으셨습니다. 저는 그의 옆에서 조용히 앉아 손을 잡았습니다. 긴 침묵 속에서도 아버지와 마음이 이어져 있음을 느꼈습니다. 그때 문득 동생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요양원 근처에도 나타나지 않고 연락도 제대로 하지 않았던 동생이 아버지 재산을 탐하려 했던 시도가 생각나면서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 분노를 억누르고 오직 아버지의 안전과 행복만을 생각해야 했습니다. 저녁이 되어 아버지를 침대에 눕히고 나서야 비로소 긴장이 풀렸습니다. 창밖으로 붉은 석양이 물드는 동안 아버지는 저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네가 있어서 다행이다. 그 짧은 말 속에는 평생을 지켜온 사랑과 희생, 그리고 끝내 마음을 털어놓지 못했던 미안함과 안도감이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그 손을 꼭 잡으며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남은 시간 동안 단 한순간도 외롭게 두지 않겠다. 그날 밤 아버지가 잠든 뒤에도 저는 한참을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앞으로의 요양원 생활, 매일 반복될 간병과 관찰, 동생과의 갈등과 재판, 모든 어려움이 머릿속을 스쳤지만 동시에 아버지와 함께하는 순간 하나하나가 얼마나 소중한지도 느꼈습니다. 평생 부모를 위해 살아온 아버지가 이제는 제 손을 잡고 기대어 살아갈 시간이라는 생각에 마음이 무겁지만 그 무게가 오히려 저를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아버지를 깨우며 또다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침대에 앉아 눈을 비비는 아버지의 모습에서 세월의 흔적을 그대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손을 잡아드리며 오늘은 어떤 하루를 보내실까요? 라고 묻자 아버지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시다가 고개를 돌려 제 눈을 바라보셨습니다. 오늘도 함께 걸어보자꾸나. 그 말에는 단순한 산책 이상의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여전히 삶의 의지를 놓지 않으려 애쓰고 계셨고 저는 그 마음을 절대로 꺾이지 않도록 지켜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침 식사를 준비하며 저는 하루의 루틴을 꼼꼼히 점검했습니다. 아버지가 음식을 삼키는 속도, 반찬의 온도, 약 복용 시간까지 작은 실수도 허용할 수 없다는 긴장감이 몸을 지배했습니다. 아버지는 식사 중간중간 괜찮다며 웃으시지만 저는 그의 눈빛 속에서 불안과 외로움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손을 꼭 잡고 음식을 조금씩 입에 넣어드리며 저는 마음속으로 약속했습니다. 이 시간만큼은 오직 아버지의 안전과 편안함만 생각하겠다. 식사 후 복도를 함께 걸을 때 아버지는 느리지만 꾸준한 발걸음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셨습니다. 그걸 지켜보며 저는 작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몸은 약해졌지만 마음과 의지는 여전히 단단하신 아버지. 복도의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햇살의 얼굴이 밝아지는 순간마다 저는 눈물이 나올 것만 같았습니다. 이 햇살 속에서 다시 힘을 내자꾸나라고 혼잣말처럼 중얼거리시는 아버지를 보며 저는 그 하루가 단순한 일상이 아니라 삶의 연장선이라는 것을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그날 오후 작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요양원 복도에서 아버지가 휠체어에서 조금 비틀거리며 넘어질 뻔한 것이었습니다. 순간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제가 재빨리 손을 잡고 받쳐드리며 괜찮으세요? 아버지! 라고 외쳤습니다.
아버지는 잠시 놀란 표정을 지으시다가 이내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걱정 끼쳐서 미안하다라고 말씀하시며 다시 의연하게 휠체어에 앉으셨습니다. 그 작은 웃음 속에 담긴 자존심과 연약함이 동시에 느껴지며 저는 마음속으로 눈물을 삼켰습니다. 그날 저녁 아버지와 함께 창가에 앉아 과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어린 시절 가난했지만 가족과 함께 했던 추억, 젊은 시절 힘들었던 일, 자식들을 위해 감내했던 희생들까지. 한동안 아버지는 눈을 감고 조용히 이야기하셨습니다. 저는 그의 말을 끊지 않고 끝까지 경청했습니다. 그 순간 아버지의 모든 감정과 삶의 무게가 제 안으로 스며드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남은 시간 동안 아버지가 혼자가 아니도록 지켜야 한다. 그날 밤 아버지가 잠든 뒤에도 저는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머릿속에는 내일 아버지를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요양원에서 생길 수 있는 작은 사고들을 어떻게 예방할지 끊임없이 계획이 떠올랐습니다. 동시에 동생이 아버지 재산을 탐하려 했던 과거 사건이 떠올라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분노와 불안이 교차했지만 지금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아버지에게 집중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렇게 몇 주가 지나면서 아버지는 요양원 생활에 조금씩 적응해 나가셨습니다. 처음에는 불안하고 긴장한 표정이었지만 하루하루가 지나면서 눈빛이 조금씩 밝아졌습니다. 저는 그 변화를 보며 안도와 동시에 책임감이 더욱 커졌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도 아버지의 작은 미소 하나, 손을 꼭 잡아주시는 순간 하나가 저에게는 큰 위안이자 삶의 의미였습니다. 요양원 생활이 어느 정도 안정되던 어느 날 동생의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연락도 거의 없던 동생이 갑자기 아버지의 재산을 요구하며 요양원 측과 접촉하려 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머릿속이 순간 하얘졌습니다. 평생 부모를 위해 희생하며 살아온 아버지가 이제 자식의 탐욕 앞에 무방비로 놓일 수도 있다는 생각에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저는 즉시 동생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그는 차분한 말투 뒤에 교활한 의도를 숨기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를 위해서라면 어쩔 수 없는 선택이지 않겠어? 라는 말 속에는 아버지의 권리를 무시하고 자신에게 유리하게 끌어가려는 계산만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아버지와 함께 식탁에 앉아 식사를 하며 조심스럽게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오늘 동생 이야기를 들으셨죠? 아버지는 잠시 눈을 감으시더니 한숨 섞인 목소리로 말하셨습니다. 네가 있으니 다행이구나. 나는 이미 지쳤다. 그 말에는 평생 가족을 위해 희생했지만 결국 자신이 버려질 수도 있다는 불안과 서러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그의 손을 꼭 잡고 아버지, 이제는 제가 지키겠습니다. 절대로 혼자 두지 않겠습니다. 라고 약속했습니다. 아버지는 잠시 눈물을 글썽이시더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 순간 마음속 깊은 곳에서 가족에 대한 사랑과 배신, 책임감이 한데 뒤섞였습니다. 며칠 후 요양원에서 작은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아버지가 평소보다 몸이 약해져 휠체어에서 조금 넘어질 뻔한 일이었습니다. 순간적으로 제 온몸이 긴장하며 달려갔습니다. 아버지를 바로 받쳐드리고 숨을 고르며 괜찮으세요? 라고 물었습니다. 아버지는 미소를 지으시며 괜찮다, 걱정 끼쳐서 미안하다고 말씀하셨지만 그 눈빛 속에는 자신의 연약함을 드러내기 싫은 자존심과 동시에 보호받고 싶은 간절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아버지를 절대 위험에 두지 않겠다. 그날 오후 아버지와 함께 창가에 앉아 지난 세월을 회상했습니다. 어린 시절 가족과의 기억, 부모님을 위해 감내했던 고생, 젊은 시절 가게를 운영하며 힘들었던 순간, 그리고 자식들을 위해 희생했던 모든 시간들. 아버지는 천천히 하지만 생생하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저는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눈물이 글썽였지만 그 눈물이 아버지에 대한 존경과 책임감을 동시에 담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아버지는 이야기를 하면서도 때때로 눈을 감고 한숨을 쉬고 오래도록 말없이 창밖을 바라보셨습니다. 그 모든 침묵 속에서 아버지가 느낀 외로움과 서러움,
그리고 자식에 대한 기대와 실망이 섞여 있는 것을 저는 읽을 수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아버지는 침대에 누워 저를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아니었다면 나는 정말 외롭고 서럽게 이 시간을 보냈을 것이다. 저는 그의 손을 꼭 잡으며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남은 시간 동안 아버지가 절대 혼자가 되지 않도록 지킬 것이다. 그 말 한마디에 담긴 무게와 진심이 하루 동안 쌓인 피로와 긴장을 모두 덮어주었습니다. 그리고 밤이 깊어 갈수록 저는 앞으로 닥칠 동생과의 법적 분쟁, 요양원 내 일상의 작은 위험, 아버지의 건강 변화 등을 머릿속으로 정리했습니다. 계획을 세우고 대응책을 생각하며 동시에 아버지와 보내는 하루하루가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일상이지만 그 속에 담긴 감정과 책임은 결코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동생은 요양원 측과 접촉을 시도하며 아버지 재산을 자신 쪽으로 끌어오려 했습니다. 처음에는 미묘하게 부탁하는 듯한 말투였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철저히 자기 이익을 위한 계산이었습니다. 저는 즉시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해 변호사와 상담을 시작했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전화와 이메일을 주고받으며 동생이 제출할 수 있는 서류와 증거를 미리 검토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밤늦도록 자료를 정리하면서도 아버지가 혼자 계신 요양원에 마음이 놓이지 않아 수시로 전화를 걸어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그날 요양원에서도 작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휠체어에서 손잡이를 잘못 잡으셔서 중심을 잃을 뻔한 일이었습니다. 순간 온몸이 굳고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재빨리 달려가 손을 잡고 받쳐드리며 괜찮으세요? 라고 물었습니다. 아버지는 잠시 놀란 표정을 지으시다가 이내 미소를 지으며 걱정 끼쳐서 미안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눈빛 속에는 자신의 연약함을 드러내기 싫은 자존심과 동시에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은 간절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아버지를 절대 위험에 두지 않겠다. 그날 오후 아버지와 함께 창가에 앉아 지난 세월을 회상했습니다. 아버지는 어린 시절 가난했지만 가족과 함께 웃었던 기억, 젊은 시절 가게를 운영하며 힘들었던 시간, 자식들을 위해 감내했던 희생들, 그리고 자식들과의 미묘한 감정적 갈등까지 하나하나 이야기하셨습니다. 저는 그의 말을 끊지 않고 끝까지 들었습니다. 아버지가 잠시 눈을 감고 한숨을 내쉴 때마다 그 안에 담긴 외로움과 미안함이 제 마음까지 스며들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아버지는 침대에 누워 저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아니었다면 나는 정말 외롭고 서럽게 지냈을 것이다. 저는 그의 손을 꼭 잡으며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남은 시간 동안 아버지가 혼자가 되지 않도록 지킬 것이다. 하루 동안 쌓인 피로와 긴장은 그 순간 아버지의 한마디 말에 모두 사라지는 듯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아버지가 잠든 뒤에도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머릿속에는 동생과의 법적 분쟁, 요양원 내 일상의 작은 위험, 아버지 건강 변화에 대한 대응책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동시에 아버지와 함께 보내는 하루하루가 얼마나 소중한지도 느꼈습니다. 반복되는 일상이지만 그 속에 담긴 책임과 감정은 결코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그 후 몇 주간 동생과의 법적 공방이 시작되었습니다. 동생은 허위 서류와 증인을 제출하며 아버지 재산 일부를 자신에게 유리하게 가져가려 했지만 이미 모든 증거와 기록을 확보한 저는 철저히 대응했습니다. 재판장은 하루가 다르게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법정에서 동생의 표정과 말투, 그 속에 숨겨진 교활함을 보며 저는 아버지를 지키기 위해 결코 흔들리지 않겠다고 마음을 굳혔습니다. 요양원에서는 여전히 작은 사고와 긴장이 반복되었습니다. 아버지가 휠체어에서 미끄러질 뻔하거나 약 복용 시간이 늦어질 때마다 저는 즉시 대응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아버지와 보내는 매 순간의 대화와 손을 잡아드리는 시간은 이전보다 훨씬 더 깊은 의미를 지니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저를 통해 평생 지켜온 가족의 사랑과 희생이 헛되지 않았음을 느끼는 듯 했습니다. 재판이 시작된 첫날, 법정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동생은 평소와 달리 차분한 척했지만 그 속에는 아버지의 재산을 자기 쪽으로 가져가려는 교활함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법정에 들어서자 아버지는 손을 꼭 잡으며 작은 목소리로 걱정하지 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저는 아버지의 눈빛 속에 남아있는 불안과 서러움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희생하며 살아온 아버지가 이제 자식의 탐욕 앞에 혼자가 될 수도 있다는 현실은 가슴을 조여왔습니다. 재판이 진행되면서 동생은 갖가지 허위 서류와 증인을 내세웠습니다. 제 변호사와 저는 이미 철저히 준비해둔 증거를 바탕으로 맞섰습니다. 법정 안에서 동생과 눈이 마주칠 때마다 과거 아버지의 눈빛을 속이며 자신의 이익만 챙기던 동생의 모습이 떠올라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분노를 억누르고 오직 아버지를 지키는데 집중해야 했습니다. 아버지는 재판 내내 조용히 앉아 계셨지만 손을 살짝 쥐어 저에게 신호를 보내셨습니다. 그 짧은 접촉 속에 믿는다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음을 느꼈습니다. 요양원에서는 재판 기간 내내 작은 사건들이 이어졌습니다. 아버지가 휠체어에서 중심을 잃어 넘어질 뻔한 순간 제가 재빨리 손을 잡아 받쳐드리며 괜찮으세요? 라고 묻는 일, 약 복용 시간을 놓치지 않도록 체크하는 일, 식사 중 목이 막히지 않도록 살피는 일. 반복되는 일상이었지만 매 순간 긴장과 책임감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동시에 아버지와의 대화 속에서 과거 이야기가 하나씩 풀렸습니다. 젊은 시절 사업을 시작하며 겪은 실패와 좌절, 가족을 위해 감내해야 했던 희생, 그리고 자식들에게 전하지 못했던 미안함과 사랑. 아버지의 이야기는 마치 한 편의 장편 드라마처럼 제 마음 깊숙이 스며들었습니다. 재판이 한창 진행될 무렵 아버지는 저에게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있어서 다행이다. 이제 나는 안심할 수 있겠다. 저는 그의 손을 꼭 잡으며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아버지를 끝까지 지켜낼 것이다. 그 순간 지난 수개월간 쌓인 긴장과 불안이 눈앞에서 해소되는 듯한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동시에 아버지와 동생, 그리고 우리 가족 사이에 얽힌 복잡한 감정의 실타래가 조금씩 풀려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며칠 후 재판에서 중요한 판결이 나왔습니다. 법정 안에서 판사가 동생의 주장을 기각하고 아버지의 권리를 인정한다는 판결을 내리자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버지는 눈시울을 붉히며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네가 있어서 살았다. 짧은 말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감정은 깊고 무거웠습니다. 그 순간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아온 아버지에게 이제는 자식으로서 지켜줄 수 있는 힘이 생겼다는 사실에 마음이 뭉클해졌습니다. 요양원으로 돌아오는 길, 아버지는 창밖을 조용히 바라보셨습니다. 한동안 말이 없으시다가 천천히 입을 열어 말씀하셨습니다. 인생은 참 복잡하구나. 하지만 오늘 너와 함께 있으니 모든 것이 괜찮다. 저는 그의 손을 꼭 잡으며 앞으로 남은 시간 동안 아버지와 함께할 하루하루를 더욱 소중히 여기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조금씩 웃음을 되찾고 삶의 의지를 이어가는 모습을 보며 저는 깊은 안도감과 책임감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재판이 끝난 뒤 요양원에서는 평온한 일상이 이어졌습니다. 아버지는 하루하루 조금씩 적응하며 웃음을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햇살이 방 안으로 스며들면 아버지는 천천히 눈을 뜨시며 창밖을 바라보셨습니다. 오늘도 날씨가 좋구나. 짧은 말이지만 그 안에는 일상 속 행복과 평온을 되찾았다는 안도의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그의 옆에 앉아 손을 잡고 한숨 돌리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요양원의 일상은 여전히 긴장감과 책임을 필요로 했습니다. 아버지가 휠체어에서 약간 비틀거리거나 식사 중 목이 막힐 뻔할 때마다 즉시 대응해야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듯 했지만 동시에 아버지가 살아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 순간에도 제 손을 잡아주신다는 사실이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작은 사고 하나에도 마음이 바짝 긴장하면서도 아버지와 함께하는 하루하루의 소중함을 더욱 절실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는 갑자기 오래전 젊은 시절 이야기를 꺼내셨습니다. 가난한 시절을 견디며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밤을 지새웠는지, 자신이 한 선택들이 때로는 옳았는지 스스로도 의문을 품었던 순간들까지. 저는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아버지, 모든 게 아버지 덕분이었습니다. 라고 속으로 중얼거리며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말이 그의 마음속에도 닿았는지 아버지는 잠시 눈을 감고 조용히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동생과의 갈등도 이제는 서서히 정리되었습니다. 법적 분쟁에서 승소한 뒤 동생은 더 이상 아버지에게 함부로 접근하지 못했습니다. 요양원에서의 일상 속에서 아버지는 저와 저녁 시간을 보내며 가벼운 농담을 던지시기도 했습니다. 네가 없었으면 나는 여기서 무얼 하고 있었을까? 그 말 속에는 지난 세월의 서러움과 미안함, 그리고 이제는 안도와 신뢰가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그 후 몇 달 동안 아버지와 저는 요양원에서 작은 루틴을 만들어 갔습니다. 아침에는 창밖 햇살을 함께 바라보며 간단한 산책을 하고, 점심 후에는 옛날 이야기를 나누며 웃고, 저녁에는 조용히 서로의 손을 잡고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작은 사건들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지만 이제는 긴장감 속에서도 평온과 안정이 공존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밤 아버지가 잠들기 전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나는 안심할 수 있겠다. 네가 있어서 다행이다. 저는 그의 손을 꼭 잡고 눈물이 나올 것만 같았습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아온 아버지, 이제는 제가 아버지를 위해 살아가야 한다는 책임감과 동시에 함께 보낼 수 있는 이 소중한 시간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요양원에서 보내는 마지막 시간까지 저는 아버지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작은 웃음 하나, 손을 잡아주시는 순간 하나가 저에게는 삶의 의미였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마지막까지 자식에게 기대며 평생 가족을 지켜온 마음 그대로를 저에게 남겼습니다. 그 시간들을 통해 저는 가족과의 사랑, 책임, 그리고 삶의 진정한 가치를 배우게 되었습니다.